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할머니께 골수이식이 가능하대요. 할머니 안 돌아가실 수 있다고요. 단수가 임순희를 살리게 되면서 강진아와 서민기는 벌을 받게 되고 공인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임순희는 요양병원 검사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순희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살며시 움켜쥐며 애써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한눈에 봐도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임순희의 상태를 조심스레 설명했고 혈액암 확진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명자는 임순희의 옆에 서 있다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엄마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강명자는 절박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임순희는 애써 담담한 척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떨리는 입술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임순희는 강명자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임순희의 눈동자에는 감춰지지 않는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모녀를 바라보며 골수이식 외에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말이 떨어지자 강명자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임순희는 강명자의 어깨를 다독이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순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걱정이 솟구쳤지만 강명자를 위해서라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통해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강명자는 두려움 반, 희망 반의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순희는 의사의 말에 묵묵히 수긍하면서 혹시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마저도 다행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강명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눈에 고인 눈물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순희는 강명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작은 안도감을 느끼려는 듯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필요하면 곧장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함을 내비쳤습니다. 네, 할게요. 뭐라도 해야죠. 엄마 살릴 수만 있다면. 임순희는 그런 강명자의 말을 듣고 살짝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고맙구나. 병실을 나가는 의사의 등을 바라보는 강명자와 임순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함께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명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맹공이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결과 어떻게 나왔는데요? 강명자는 애써 담담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강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진대. 의사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자고 하셨고. 그러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맹공이는 강명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다가 이내 불안이 커졌습니다. 늘 강해 보였던 강명자의 눈가가 조금 부어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임순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임순희는 언뜻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강명자와 맹공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순희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 임순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맹공이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강명자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하지만 임순희의 담담한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해드릴게요. 그 말에는 맹공이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그런 맹공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뒤에는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강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희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에나 집중해. 엄마는 내가 지킬 테니까. 마치 자신이 어떻게든 임순이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순이는 테이블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강명자와 맹공이가 바라보는 앞에서 약한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딸, 그리고 우리 손녀 미안하구나. 괜히 걱정만 끼쳐서. 강명자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강명자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한 발 다가서서 임순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 열심히 찾아볼게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임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순간 괴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명자는 맹공이의 결연함에 안도하면서도 임순이의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이 순간 가족이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명자는 골수 이식을 위해 추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병원 복도에서 구단수를 마주쳤습니다. 구단수는 어쩐 일인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강명자가 다가가자 구단수는 다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공희한테 들었는데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강명자는 순간 구단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잠시 뒤 맹공이도 뒤이어 나타났습니다. 구단수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검사해볼래. 강명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단수야. 맞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고맙구나. 그런 강명자의 말을 들은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해볼게요. 맹공이는 구단수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실 맹공이는 누군가가 임순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단수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수야, 진짜 괜찮아? 검사라는 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잖아. 구단수는 결심이 선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희야, 나 멀쩡하게 버텨왔잖아. 이 정도로는 안 무너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구단수,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 고맙다. 병원 접수 창구로 향하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임순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강명자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의 참여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강명자의 손을 잡았고 구단수는 접수 서류를 손에 쥐고 한층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단수는 지체 없이 사인했습니다. 강명자는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고 맹공이도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야, 진짜 고마워. 구단수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아니면 못해볼 기회잖아. 난 후회하기 싫어. 이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한 가닥의 희망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구단수, 강명자, 의사는 서로 다른 표정으로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이 마치 한없이 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명자는 때때로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구단수는 평소와 달리 꽉 다문 입술로 벽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소식이 기다릴지 모르기에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서류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강명자의 가슴이 요동쳤고 구단수는 한층 굳어진 표정으로 의사를 응시했습니다. 의사는 가까이 다가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씨 골수가 임순이 어르신하고 맞습니다.
이식 가능성 꽤 높아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강명자는 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수야 고마워. 안도의 눈물이 한순간에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단수는 마치 가시방석에서 벗어난 듯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에요. 눈빛에는 결심과 안도가 겹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명자는 의사의 설명을 곧장 들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식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빨리 해야겠죠? 의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추가 검사로 단수 씨 건강 상태 더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일정 잡겠습니다. 강명자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뭐든 할 테니까 다 알려주세요. 구단수는 강명자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되게 준비 철저히 하고 저도 건강관리 잘할게요. 강명자는 구단수의 말에 한층 안정을 찾은 듯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단수 정말 고맙다.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병원 복도를 나서는 길에 강명자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임순이가 이제는 새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구단수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의사와 추가 검진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번 결과가 큰 출발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세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이 순간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사무실 복도에서 서민기는 휴대폰을 붙들고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서민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지금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어? 강진아의 대답이 들리자 서민기는 복도를 벗어나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통화를 이어갔고 서민기의 눈빛에는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기와 진아, 이 둘의 은밀한 과거 폭로 라는 제목 아래 둘이 동거했던 시절을 암시하는 동영상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곧 사무실 안은 뒤숭숭해졌습니다. 황 회장은 다급히 모니터를 확인한 뒤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진짜 동거했던 거야? 정주리는 엄청난 충격에 입을 가리지 못했고 주변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미 게시판에 퍼진 영상은 순식간에 사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진아는 난처한 표정으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옛날 일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황익선은 서민기와 강진아에게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실망이다. 이게 무슨 난리냐고. 서민기는 자꾸만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강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떠들썩한 소문과 함께 두 사람의 과거는 일터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이 사태는 앞으로의 관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집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민기가 뒤따라 들어오려 하자 정주리는 매서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리 좀 와봐. 정주리는 눈물을 삼키며 서민기를 다그쳤습니다. 너 정말 이런 애였어? 정주리의 음성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서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 무슨 일인지 직접 말해봐. 사람들이 다 수군대고 있다고. 서민기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해도 목이 막힌 듯 답답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맹공이가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정주리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맹공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공희야,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맹공이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당혹스러워했지만 몇 마디만 들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민기는 벽 쪽을 바라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렇게까지 다 밝혀질 줄은 몰랐어. 정주리는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동영상까지 퍼졌다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맹공이는 그제야 진실을 완전히 알게 되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격한 감정이 솟구쳤지만 애써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결국 이렇게 되고 마네요. 서민기는 제대로 설명도 못한 채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정주리는 한숨을 내쉬며 토로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 우리 집안 망신이고 애는 또 어떡할 거냐고. 맹공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민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듯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민기는 정주리에게 붙잡혀 잔소리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폭풍처럼 밀려든 사실 앞에서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만 커져갔습니다. 서민기는 모든 것이 뒤엉킨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서민기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결국 강진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진아가 전화를 받자 서민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어디야?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강진아도 회사에서 면박을 당한 후라 심기가 불편했지만 서민기의 낙담한 목소리에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 집이야. 여기로 와. 강진아의 집에 도착한 서민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강진아도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 나고 집안도 엉망진창이겠지.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조용히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분위기는 이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진아가 쏘아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지 망신당하진 않았잖아. 서민기는 억울한 듯 받아쳤습니다. 너도 좀 조심하지 그랬어? 어떻게 동영상이 유출된 거야? 감정이 격해지자 둘은 서로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맹공이는 집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결국 전화를 걸어 서민기에게 단숨에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 더 이상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내요.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울게요. 서민기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맹공이는 그대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서민기는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진아도 상황을 알게 되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난 건가? 집안이 무너지고 회사에서의 입지까지 불안정해진 서민기는 한없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서민기는 안 그래도 어수선한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미 서민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내 게시판 폭로 사건은 쉬쉬하려 해도 소문이 곧장 퍼져나갔고 회사에서도 서민기를 두둔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정주리까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작게나마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기 좀 봐주세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결국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정주리가 서민기를 불러 억장이 무너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몰랐어. 서민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자초한 거잖아요. 엄마, 미안해요. 정주리는 씁쓸한 얼굴로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 한편 강진아도 팀원들에게 외면당한 채 사무실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진아도 사표를 쓰고 나와 서민기의 근황을 걱정했습니다. 서민기는 짐을 싸서 다시 강진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진아 집에 머무르던 서민기는 소파에 푹 파묻혀 내뱉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전부 헛된 욕심이었어. 재벌가 들어가서 잘 살아볼 생각만 했으니까. 강진아는 바닥에 앉아 담배를 손에 쥐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고 말 거야? 서민기는 낙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 눈엔 거짓말에 동거까지 했던 인간으로 찍혔겠지. 강진아도 회사에서의 압박과 비난에 시달려 지쳐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서로 말을 잃었지만 갈수록 감정이 날카로워져 작은 일에도 폭발하듯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강진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결혼한다고 날 버려놓고 지금 와서 다 망쳐놓은 거잖아. 서민기는 억울한 듯 받아쳤습니다. 너야말로 처음부터 동영상 퍼질 줄 몰랐다고.
왜 나만 끝까지 몰아붙이는 건데? 둘은 더 이상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강진아의 집에서 또 한 번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기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진짜 못 견디겠어. 나 나갔다 올게. 강진아는 피곤한 기색으로 신경질적으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정리하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 서민기는 어지러운 머리를 가누지 못한 채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에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서민기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회사, 가족, 결혼, 그리고 강진아와의 문제까지 끝없이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강진아도 뒤늦게 서민기를 쫓아나왔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뛰어나온 강진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그냥 가면 어떡해. 빗길에 운전하면 진짜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미 서민기는 멀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길을 건너려다 미끄러운 보도블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코너를 돌던 차 한 대가 강진아와 가까워졌고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빗길의 차량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디선가 쾅 하는 충돌음이 퍼졌고 강진아의 몸이 붕 떠올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아야. 강진아. 서민기는 믿기지 않는 장면에 소리를 질렀지만 강진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달려온 행인 몇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치는 음성이 들렸지만 서민기의 귀에는 울리는 고동만 크게 느껴졌습니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와 번갈아 지나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민기는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임순희의 이식 수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명자가 정신없이 수술 준비를 돕는 가운데 구단수와 맹공이도 병원을 자주 오갔습니다. 임순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 사위, 그리고 우리 단수까지 있으니 나 꼭 살아야겠네. 맹공이는 임순희의 곁에서 울적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맹공이는 임순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아프시면 안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임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고맙다. 구단수는 이식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 직원들과 서류 작업을 확인하고 체력 관리에도 집중했습니다. 맹공이가 복도를 서성이다가 구단수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단수야,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수술 앞두고 컨디션 잘 챙겨야 하잖아. 구단수는 약간 지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희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 꼭 살린다고 했잖아.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임순희가 힘겹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강명자와 맹공이, 구단수가 병실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임순희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네. 가족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구단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맹공이는 임순희 머리맡에 놓인 수건을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계속 함께 계셔야 해요. 할머니 없으면 엄마도 저도 안 돼요. 임순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큰 과정이었지만 이 순간 모든 가족이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이 임순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강명자는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병실 앞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순희의 표정은 초조함보다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임순희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체크한 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술실 앞에서 임순희는 강명자의 손을 꼭 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 이제 울지 마. 나 버틸 수 있어. 강명자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주세요. 우리 절대 포기 안 해요. 임순희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가자 강명자는 마치 영영 헤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명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가 울컥 눈물을 쏟을 것 같아 재빨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간호사가 수술실 문 밖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로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강명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명자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진 않을까, 임순이가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치밀어 올랐지만 강명자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발. 복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환하게 비쳤지만 강명자는 오로지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잠깐 쉬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강명자는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의료진이 지나가며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고 강명자는 그 틈에 간호사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단수도 잘 견디고 있어요? 간호사는 바쁜 와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잘 이겨내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들으실 거예요. 강명자는 그 말에 겨우 버팀목을 얻은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수술이 막바지로 향하는 시간을 견디면서 강명자의 마음은 애틋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의료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명자는 숨조차 멈출 듯한 표정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길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명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구단수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맹공이가 재빨리 달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수야, 괜찮아? 구단수는 허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수술 잘 끝났대. 강명자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단수 아니었으면 엄마 못 살렸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맹공이도 구단수의 팔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야, 진짜 고마워. 엄청 힘든 과정이었는데 네가 아니면 할머니 수술 못했을지도 몰라.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제 할머니만 깨어나시면 돼. 강명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의식 찾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단수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단수는 애써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의 긴장이 풀리자 몸 전체가 녹초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벤치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 고비 넘긴 것 같아. 그래도 아직 긴장돼. 강명자는 맹공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맞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래도 엄마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잖니. 복도에 서 있던 의료진 일부가 미소 지으며 지나갔고 맹공이는 고맙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 이송 침대에 누운 임순이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강명자와 맹공이, 구단수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명자는 다시 솟구치는 눈물을 기쁜 마음으로 억눌렀습니다.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만 괜찮아지시면 돼. 이런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 구단수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잘 해냈어. 서로를 지탱해준 가족의 애틋함이 복도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에서 지내던 임순이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강명자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임순이가 눈을 뜨고 작게 인사하자 강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깨어나셨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임순이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 안 걱정시키려고. 정말 미안했어. 강명자는 임순이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걱정 안 할래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임순이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리고 사위, 단수까지. 내가 참 복이 많네. 이제 진짜 살아있어야겠지? 잠시 후 구단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구단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임순이는 구단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단수. 이렇게 멋진 청년이 내 목숨 살렸네. 정말 고맙다. 구단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젠 저도 가족이 있고 엄마도 있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강명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임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요. 가족 모두 새로 시작해봐요. 임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서로가 필요하구나. 구단수는 침대 곁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고 다들 걱정하실 텐데. 저 조금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임순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있어줘. 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네. 강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단수야. 그리고 엄마. 병실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었고 임순희는 그 빛을 받은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 따뜻하다. 참 좋구나. 강명자는 다짐하듯 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구단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족의 순간이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